그 뭐지 나무쌤이요. 나무쌤 좀 돌려내라고 너가 그랬잖아. 난 저런 쌤 좋아. 진짜 심심이 하나도 없대. 걔랑 쌤 같아. 근데 나무쌤도 좋긴 했는데. 내가 너무 오래 기억 안 나. 이런 제일 오래 본 쌤 알아요? 다 말해. 다 말해. 나중에 결혼하실 맞아요. 나 벌써 한 2주 봤는데. 그런 수 없는 거야? 아, 그 얘기하죠? 그렇다. 자, 봅시다. 자, 그래서 3, 4, 5번 보면요. 자, 기억은 뭐라고요? 고전적 토대로는 니은은 최소 토대로는 디귿은 정한문인데 정답 몇 번입니까? 3번. 예? 얼마야? 다섯 분. 1번은 아닌데. 자, 볼게요. 누구야? 방금 누구야? 저요. 앉아. 목소리가 나는데 갑자기 걸걸한 목소리. 저요 이러는데 아닌데. 저 4번인가 막 축하해 주네요. 이 찍었다는데요? 이래서 딱 5번이거든. 봅시다. 자, 기억과 니은 모두 비기초 비등 및 명제 P가 기초 비등으로부터 충분을 통해서 정당화돼야 된다고 보냈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지금 고전적 토대론이랑 최소 토대론입니다. 맞죠? 자, 비기초 비등 및 명제 P가 기초 비등으로부터 추론을 통해서 정당화돼야 된다고요? 자, 앞으로 가봅시다. 고전적 토대론. 여기 있네요. 자, 그래서 지금 기억은 고전적 토대론인데 고전적 그냥 추론이라고 하는 게 뭘 통해서 추론을 하는 거야? 연역적으로 추론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고전적 토대론에서는 뭐 해야 돼? 지금 기초 믿음을 바탕으로 비기초 믿음이 연역적으로 추론이 되어야 합니다. 맞죠? 자, 그런데 최소 토대론에서는 물리적 대상에 대한 믿음을 허용했어. 자, 그래서 기초 믿음은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맞죠? 그럼 기초 믿음을 바탕으로 꼭 추론을 해야 될까요? 그거는 아니겠지. 맞죠? 자, 그러니까 최소 토대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귀납적인 방식으로도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초 믿음을 통해서 비기초 믿음이 나오는 그 추론을 통해서 나오는 과정은 기억과 니은 모두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아, 미안합니다. 다시. 자, 기억과 니은 모두 토대론이다. 그쵸? 다시. 자, 토대론은요. 자, 기초 믿음이 있고요. 이 기초 믿음으로부터 비기초 믿음이 뻗어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둘을 같이 묶으면 얘네는 다 묶어서 그냥 토대론이야. 맞죠? 나도 그랬다. 자, 그래서 자, 추론을 통해서 정당화되어야 된다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기초 믿음이랑 비기초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토대론으로 가야 된다. 미안합니다. 자, 여기 볼게요. 두 번째 여기 첫 줄입니다. 첫 줄 여기 이 첫 번째 다단. 자, 그래서 토대론자들에 따르면 우리의 믿음 체계는 두 개의 층위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는 추론 과정 없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기초 믿음이라고 하고요. 자, 이 기초 믿음으로부터 추론 과정을 통해서 지금 비기초 믿음이 뻗어 나오는 거란 말이야. 맞죠? 자,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두 개를 묶으면 그 토대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3번 선지는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자, 다음 4번 선지 한번 봅시다. 자, 니은과 디귿은 모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은은 최소고요. 디귿은 정한문이야. 볼게요. 모두 명제 P가 비기초 믿음이면 진리 개연성이 없어도 명제 P를 인식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뭐가 틀렸을까요?
진리 개연성이란 말이 어디에서 나왔어? 헐 아 3번 단위요. 맞아? 보고 말하는 거야 지금? 네. 어? 이거 첫 번째 그 초반부분 인식론 얘기할 때 나왔던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된 건 거야? 아니야. 1문단, 2문단 이거 아니야. 이문단이 아니 방송이 너무 떨어지네. 이문단에 있는데. 그러니까 2문단 아니야? 여기 인식론 얘기할 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진리 개연성은? 틀렸다. 아 준이야. 미안해. 자,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문장 보면요. 인식론에 따르면 인식 주체인 S가 P를 믿음에 있어서 인식적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 진리 개연적이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식론에 따르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진리 개연성이 없어도라고 되어 있는데 자, 잘 보세요. 인식론에서 진리 개연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토대론에서는 진리 개연성과 관련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진리 개연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자, 모두 명제 P가 비기초 믿음이라면 명제 P를 인식적으로 정당화해야 되는데 이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정합론은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정합론은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정리해놓고 있어요. 보세요. 믿음을 뭐 해야 돼? 인식적으로 그렇지. 뭐를? 그렇지. 실제를 바탕으로 비교해야 됩니다. 이해되죠? 인식적이라고 하는 건 실제야 머릿속에 있는 거야. 실제야 머릿속에 있는 거야. 뭐라고요? 머릿속. 아 잠깐. 실제가 머릿속. 실제로 존재하는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실제와의 비교를 통해서 하는데 자, 인식적으로 정당화하는 거는 우리 머릿속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또는 무언가 알게 되어서 머릿속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맞죠? 인식적으로 정당화되는 거는 디귿이 정함로는 인식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거 이해돼요? 자, 진리 개연성은 그러니까 이게 수능 특강 특징인데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는 말을 그 문장에 자꾸 넣어놔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문장이 그러니까 해당 문장이 들어가 있는데 맞게 들어가 있는지 틀리게 들어가 있는지를 보통 많이 찾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냥 진짜 이 전리 개연성은 그냥 아무 상관도 없는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빼고 그냥 뒤에 있는 걸 보면 되는데 자, 인식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건 토대론에 대한 이야기죠. 정합론은 그 실제를 통해서 실제와의 비교를 통해서 얻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9번 볼게요. A에 대한 예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A는 안 보인다. 이거 어디 갔냐? 무한호텔은 정. 자, 그래서 무한호텔 논증에 대한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한호텔 논증은 토대론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주장에 나타나게 된 계기가 맞나요? 네. 무엇의 한계야? 잘 맞는 것 같아. 아 맞네. 무엇의 한계야? 무엇의 한계? 아 뭐였지? 그치. 자, 기초 믿음을 종결하기 위함입니다. 기초 믿음이죠. 자, 그래서 토대론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주장이 나타나게 된 계기 아닙니다. 자, 토대론의 그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나게 된 것은 최소 토대론입니다. 최소 토대론. 그렇죠. 자, 다음 A에 의해 고전적 토대론과 최소 토대론의 입장 차이가 분명해지게 되었다. 맞나요? 아닙니다. 자, 이거는요. 그 무한후퇴 논증은 그냥 이 토대론적 인식, 그러니까 기초 믿음이라는 게 세상에 있어 라고 하는 순간 얘는 끝나는 거거든. 맞죠? 기초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구야? 이 사람들이야. 맞죠? 그러니까 이 토대론자들이 얘를 끝내준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순서가 얘가 먼저 있고 얘를 끝내준 사람이 얘라고 생각해야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자, 봅시다. 고전적 토대론과 최소 토대론의 입장 차이가 분명히 제기된다. 당연히 아니지. 맞죠? 토대론이 나오고 나서도 아닌 건데 얘네는. 자, 다음 A에 의해 비기초 믿음이 있으려면 기초 믿음이 많아야 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비기초 믿음이 있으려면 기초 믿음이 많아야 된다고요? 이런 말은 문장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맞죠?
자 다음 A의 문제는요. 4번 선지 A의 문제는 비개념적 감각 경험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가 있어야 해결될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나요? 자 이거는요. 자 보세요. 비개념적인 감각 경험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였는데? 기초미듭이었잖아. 맞죠? 근데 이 A는 뭐야? 무한우태 논증이라며.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얘는 기초미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5번 볼게요. 무한우태 논증은 다른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이 아까 뭐라고 했어? 기초미듬. 맞죠? 기초미듬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되었다. 이거 아까 얘기했었다. 그쵸? 5번. 자 다음 뭐야? 자 10번 봅시다. 자 요거만 볼게요. 보기만. 자 볼게요. B는 A를 바탕으로 추론한 미담이랍니다. A는 뭔데요? A가 뭐예요? 아니야. 미안해. 다시 A는요. 개념적으로 철학적인 개념적으로 뭐였어요? 뭐였어요? 그러니까 본문에 있는 개념이 여기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거잖아. 맞죠? A는 뭐예요? 그거네. 그거 뭔데요? 그 단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있잖아요. 쌤. 여기 아까 많이 적었는데. 자, A는 기초 믿음입니다. B는 뭔데요? 비기초 믿음이에요. 자, 보세요. 코트가 옷장에 있다. 존재한답니다. 존재한다. 맞죠? 아까 나는 존재한다. 기초 믿음이라며. 자, 주방에 장바구니가 놓여 있다. 존재한다. 이거 혹시 부정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왜? 주방에 장바구니가 있으면 실제로 있는 거야. 맞지? 이거 부정 불가능이야. 맞죠? 자, 안에는 끓여진 커피가 있다. 부정 불가능이야. 커피가 뜨거운 커피가 있는 거잖아. 맞지? 자, 그래서 이게 전부 뭐야? 기초 믿음에 해당합니다. 자, 이거를 바탕으로 아내는 집에 왔다. 그녀는 시장에 갔었다. 커피를 끓였다는 뭐가 되는 거야? 추론을 바탕으로 한 비기초 믿음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기에는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 추론이 들어가 있죠. 자, 우리가 보기 문제를 볼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본문에 들어있는 이 개념이 여기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는지 봐야 된다. 그렇죠? 정답 몇 번입니까? 5번. 2번. 학교 시험 쉬었다고요? 4번. 누구야? 누구야? 저요. 이거 돌아가면서 그냥 한 거지. 안 나오는 거. 5번이네. 4번이야. 자, 봅시다. 둘 다 봅시다. 자, 5번부터 볼게요. 최소 토대론의 관점에서 A는 좌측을 봐봐봐. 최소 토대론입니다. 맞죠? 최소 토대론이라고 하는 거는 어찌됐건 기초 믿음을 바탕으로 비기초 믿음이 나올 수 있는데 중간에 오류 가능성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인정하죠. 맞죠? 비납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최소 토대론의 관점에서 A의 아내의 코트가 옷장에 있다는 지각에 의한 경험으로 만들어진 믿음일 수 있다. 맞나요? 네. 맞지. 왜? 토대론자가 얘기하는 거잖아. 기본적으로 최소 토대론도요. 토대론자입니다, 여러분들. 최소 토대론도 토대론자인데 뭘 하는 거야? 오류? 오케이, 인정할게. 이거야. 맞죠? 자, 근데 지금 오류에 관련된 이야기 안 나왔고, 맞죠? 자, 다음 4번 던지 볼게요. 최소 토대론의 관점에서 B에 대한 믿음의 정당성은요, A에 대한 믿음에 의존하지 않는다. 맞나요? 그렇지, 의존하고 있죠. 완전 의존하고 있지. 맞죠? 야, 너 나와봐. 지금 기만하는 거야. 얘가 있어야 얘를 추론 가능합니다. 맞죠? 완전 의존하고 있어요. 맞지? 자, 그래서 사실은 핵심은 뭐냐면요. 얘가 기초 믿음, 얘가 비기초 믿음인 걸 아냐 모르냐가 중요한 거야. 알겠죠? 여기서는 밑에 다 쉬운 얘기예요. 자, 다음 2회 봅시다. 2회. 2회 봐야 돼. 2회가 좀 잘했네. 정약은 진짜 잘하는 나도. 자신 있어. 근데 시험 쳤잖아요. 근데 정약은 맞췄지 않고 네 개? 이렇게 잘하는 거야. 기억이 안 나. 뭐라고? 미안했는데. 친구 로코코? 로코코 내 전문이야. 나 진짜. 로코코가 뭔데? 네? 로코코가 뭔데? 화려한. 그거 하려고 약간 색깔이 오. 신고전주의. 친구들은 좀 정정되어 얘네. 있고. 얘들 수업해서 야야 조용히 해. 아니 학교에 최근에 한 거야? 어디냐?
여기 바로 아, 그래? 맞아 같은 거 아니야? 미안해 그거 안 할 건데. 근데 다음 이거 박물관. 이거 박물관 박물관도 했어? 네. 잘하네. 근데 수업을 잘 안 들어. 아 했다. 열리. 왜냐면 오늘 지금 보존주의랑 박물관 하려고 했는데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박물관 사실 또 문제는 좀 쉬워가지고 요거 보고 정리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하고 그냥 마무리 좀 짓도록 할게요. 자, 근데 요거 나랑 같이 말 좀 들어주세요. 자, 그 나랑 같이 이번에 중간고사 대비하면서 수업을 했던 학생들은 이미 저기 공부하고 정리가 좀 정리되어 있어? 새 건데, 새 건데, 새 거. 새 거라고? 아, 준이요? 아니 다들 자, 그래서 그 정리 아마 좀 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리되어 있으면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일단 봅시다. 내용부터 볼게요. 자, 신박물관학이라는 용어가 알려지게 된 것은 피터 보고의 신박물관학이라고 하는 저서에 의해서입니다. 자, 이 책에서 보고는 박물관학이 박물관 전문가들에게 특화된 영역이라는 인식을 넣어서 박물관학의 대상이 사람들의 관심사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답니다. 자, 뭐 중요한 거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죠? 자, 특히 보고는 박물관의 행정관리, 운영과 관련된 거 이게 핵심이다. 그렇죠? 이 문단의 지문에서 이것과 관련된 방법론을 종류로 나눈 겁니다. 박물관 학이라고 하는 게. 자, 그래서 방법론에 집중하고 연구하는 학문을 구박물관 학이라고 일컫고, 자, 구박물관 학에서는 박물관의 목적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행정관리 운영만 했지 박물관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의 목적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학문으로서 무엇을 주창한다고? 신박물관학을 주창한다고요. 그렇죠? 자, 박물관에 있는 전시품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박물관의 사회문화적 역할을 연구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회문화적 역할. 행정관리 운영 전부 이제 박물관을 운영하고 얘가 돈과 관련된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박물관을 하나의 사업체로만 본 거야. 맞죠? 과거에는 다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냥 관객 끌어모으고 계속 운영하고 국가적으로 뭘 담고 뭐 철학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박물관을 하나의 전시관으로 보다 보면은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덕으로 대표되는 신박물관학의 주창자들은 박물관 르네상스, 즉 신박물관 건설 붐을 통해서 박물관이 전시품의 보존의 목적을 수행하는 특수한 시설이라는 제한된 의미에 머물지 않고, 자, 그러니까 원래는 박물관이라고 하는 게, 자, 머물지 않고라고 하는 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박물관에 대한 관점은 요거라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박물관 검사품을 통해서 전시품 보존의 목적을 수행하는 특수시설이라는 제한된 의미에 머물러 있지는 않고요. 자, 이거는 제한된 의미죠. 그게 아니라 사회 변동에 따라서 변화하는 취향과 가치를 담아내는 문화기관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이 드러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박물관 가본 적 있어요? 자진해서. 아 있나? 해양박물관? 아 나도 해양박물관 진짜. 요즘 박물관 되게 예뻐지는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전에 내가 저만 얘기도 한 적 있지만 그 저기 뭐냐 경주나 요즘 그런 이제 좀 우리가 랜드마크가 될 만한 어떤 도시들은요,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박물관의 형태를 좀 많이 깨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 내가 최근에 갔던 경주 박물관의 어떤 모습도 보면요, 우리가 박물관의 어떤 전시물을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유리 안에 이렇게 보게끔 되어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입체적으로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얘를 끄집어내가지고 앞 뒤에서 이렇게 전체로 다 볼 수 있게 좀 끄집어낼 수 있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포토존이나 이런 것도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사진 찍을 수 있게, 왜냐면 우리는 지금 이제 실제로 보는 것보다 사진 찍는 게 더 중요한 시대잖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되게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변화한 모습이 사실은 뭘 반영하고 있는데, 우리 유행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문화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어요. 맞죠? 자, 그래서 지금 박물관은 사회문화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는 공간으로서 이제 바뀌게 되는,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거야. 그런 문화기관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예를 들어 1980년대 영국의 박물관은요,
대형 쇼핑몰이나 놀이공원과 경쟁하면서 수익성이 높은 전시를 개최하고 박물관 안에 상점을 들이는 등 변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영국의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해서 수익성을 바탕으로 개최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수익성은요, 아까 저기서 말했던 관리 행정 운영이랑 좀 다릅니다. 맞죠? 자, 그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의 무슨 놀이공원처럼 이제 파크처럼 만들어서 돈을 끌어모으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수익성이 높은 전시를 개최하고 상점을 들이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변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구박물관 학자들은 박물관이 쇼핑몰이나 놀이공원처럼 여겨진다는 것은 박물관이 표방하는 고급 문화의 가치를 뭐 하는 것이다?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뭐 하는 거야? 비판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박물관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오 재밌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꼰대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 세상 말세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어느새 박물관이 저렇게 변했냐고 하면서 욕먹었다는 거야 당시에. 그렇죠? 자, 신박물관 학자들은 박물관의 관람객을 소비자로 간주하는 상업화 경향은 사회 변동에 따른 자연스러운 유행이라는 거야. 흐름이라는 거야. 맞죠? 자, 그러니까 꼰대들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신박물관 학자들은 관람객을 소비자로 여기는 걸 긍정적으로 바라본 겁니다. 알겠죠? 우리가 보통 뭘 소비자로 여긴다라고 하면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문장은 긍정적인 의미로서 쓰이는 겁니다. 맞죠? 자, 사회 변동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박물관을 배타적인 고급 문화의 공간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인데? 배타적인 고급 문화의 공간이라고 하는 뭔 말이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고급스러운 곳이야. 그러니까 싼티나는 거 들이지 마. 이거 아니야. 그게 이제 배타적인 고급 문화입니다. 상점 이런 거 들이지 말라고. 맞죠? 배타적인 고급 문화의 공간이 아니라 대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영국의 박물관은 그런 것들을 신박물관 학자들은 대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거죠. 또한 이러한 변화는 신박물관 학자들에게 박물관이 사회적 은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박물관이 뭘 반영한다고?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반영한다고. 그러니까 박물관은 사회의 은유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회의 은유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로 여겨진답니다. 까지. 그 다음 신박물관 학자들은 더 이상 박물관에는 구박물관 학자들이 기대하고 상상하는 표준화되고 전형적인 관람객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더 이상 박물관에는 표준화되고 전형적인 관람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박물관을 지탱해온 가치체계의 해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치체계를 부서뜨리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가치체계는 뭔데? 기존에 전통적으로 만들어졌던 아주 꼰대 같은 그런 이제 박물관에 대한 생각들이겠지. 맞죠? 그런 것들을 다 부수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박물관을 기득권의 의례와 가치를 교육하는 기능을 하는 기관, 몇몇 연구자들과 컬렉터를 위한 보관 창고로 인식하면서 전시품의 보존이나 관리 등의 이제 박물관의 방법론에 집중하는 박물관학을 변화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자, 그래서 끊으면 잘 보세요. 요 기득권의 의례와 가치를 교육하는 기능을 하는 기관, 요 시작하는 부분부터 전시품의 보존이나 관리를 쭉 해서 여기까지. 가 전부 이 글에서 말하는 뭐야? 구박물관학이 하고 있었던 박물관의 역할이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그냥 작품 컬렉팅 해주는 거, 모아주는 거, 그리고 그냥 관리해주는 거. 그 다음에 돈 많은 사람 자제들 사회적으로 교육할 수 있게 이제 가가지고 보여주는 거. 요런 것들이 과거에 이제 뭐 19세기, 18세기 요럴 때 이제 그 박물관의 역할이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는 변화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나아가 신박물관 학자들은 구박물관 학자들의 박물관에 대한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박물관의 사회문화적 역할을 연구하는 근본적인 박물관학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하자? 고정관념 깨자 이 말이죠. 이것도 수능 특강 지문이라서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자, 그래서
박물관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박물관이 사회 변동을 담아내는 방식에 관심을 가지고 박물관에서 가시화되거나 전시되는 부분만이 아니라 박물관에 관련된 역학관계, 즉 박물관의 운영 주체나 박물관의 관람객 등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박물관의 사회문화적 역할을 재고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데 힘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아까 이 얘기 앞에서 다 했던 얘기입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여기 조금만 좀 살펴보자면 결국은 박물관에서 가시화되거나 전시되는 부분만이 아닌이라고 하는 건 박물관 겉으로 보이는 거 또는 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거, 얘만 집중하지 말자는 거야. 맞죠? 소비자에도 집중하고 박물관이 이제 뭐 전시 일정을 뭐 어떻게 짠다든지 뭐 이런 이제 박물관의 이 전시하는 주체에 대한 어떤 역할도 좀 생각해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다양한 것들. 자, 다음 이를 위해 신박물관 학자들은 우선 누가 박물관을 통제하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박물관을 운영하는지 관심을 가지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박물관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겠지. 어떤 박물관장이 들어왔는데 완전히 깨어있는 사람이야. 야, 우리 완전 힙하게 바꿔. 맞지? 자, 그런데 꼰대가 왔어. 그러면 뭐야? 안 바꾸겠지. 맞죠? 그러니까 박물관 운영 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맞죠? 자, 관심이 필요한데요. 또한 특권 계층의 사적 컬렉션이 공공박물관으로 전환되어서 기득권의 의례와 가치를 답습하게 되는 사례를 언급하면서 박물관이 소수 사람의 전유물이 아닌 변화하는 사회의 특성과 가치를 능동적으로 반영하는 사회문화적 기관으로 성장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까지 읽었고요. 자, 공공박물관으로, 그러니까 특권 계층의 사적 컬렉션이 공공박물관으로 전환되어서 기득권의 의례와 가치를 답습하게 한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이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로 이제 마치 컬렉팅 해가지고 박물관을 짜고 오니 거기에 오는 사람은 다 뭐야? 그들만 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만 향유하는 문화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박물관은 번성되지 않아. 그들만 향유할 테니까. 맞죠? 자, 그래서 그러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 능동적으로 박물관이 변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사회문화적 기관으로 성장해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자, 보세요. 자, 박물관의 전시품은 스스로 말해야 한다 라는 말은 특정한 가치와 이데올로기를 배제하고 사회문화를 객관적으로 비추어주는 거울이라는 박물관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제 신박물관 학자들의 시각을 잘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이랑 사실은 똑같은 말이 어디에 나왔어? 아까 나왔던 박물관은 사회 의무다라는 말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박물관의 전시품은 스스로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운영 주체가 가지고 있는 이념, 그 다음에 막 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 이 특권 계층이 가지고 있는 뭐 어떤 가치, 뭐 이런 모든 것들, 사회적 전통적으로 답습되어 오던 어떤 이제 뭐 옛날의 가치관, 봉건적 가치관이겠지.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그냥 박물관이 거기에, 박물관 안에 이제 전시품이 그냥 놓여 있음으로써 그냥 그것 스스로 무언가를 드러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특정 가치나 이데올로기를 다 배제한 그러한 이념들을 강조했습니다. 누가? 신박물관 학자들이. 자, 한편 신박물관 학자들은 박물관과 관람객 사이에 개방적이고 상호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서 누구의 역할이 필요하다? 큐레이터의 역할이 필요하대요. 자, 그래서 큐레이터가 일반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특권 계층만 알아듣는 말을 하면 안 되지. 맞죠? 그게 아니라 특권 계층이나 기득권을 위한 전시기획 전문가에서 벗어나야 돼. 그러고 나서 박물관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중성이다. 그렇죠? 자,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문화기관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큐레이터가.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또한 박물관 외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박물관 내에서 사회문화를 보여주는 저자로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박물관이 사회문화를 보여주는 어떤 공간이 돼야 된다며. 박물관이 사회의 은유가 돼야 된다며. 자, 그러면 박물관을 하나의 문장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 하나하나의 글자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굴까요? 관람객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박물관이라고 하는 하나의 책이 있다면 그 안에 그 박물관을 만들어내는 저자는 운영 주체 아니고
국가의 이념 아니고 누구여야 된다는 거야? 외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야. 박물관을 바라보는 사람들 또는 들어가는 사람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박물관이 무엇인지를 정의 내려줘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박물관을 소수의 기득권이 아닌 다수의 대중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자, 다수의 대중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게 사람들이 저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는 박물관을 사회 구성원 모두의 대화 공간으로 변모시켜서 다원적이고 차별화된 발언들이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공존하게 하자는 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로지 그럼 관람객만 중요한 거야? 그거는 아닙니다. 맞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그 안에서 조화를 이뤄야 되고 공존하게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신박물관 학자들의 의견인 거죠. 그래서 요거는요, 사실은 여기는 별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8페이지 정도만 되거든요. 이거 뭐 딱히 막 정리할 건 많이 없어요. 일단은 시간 좀 쉬고. 하나 더 하고 싶은데 안 돼? 네. 왜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정리를 안 하면 정리해야지. 지금 내 생각이 그건데 나한테 기초 믿음을 좀 제공해주세요. 자, 봅시다. 자, 다음 시간에 그 보존주의 학교 시간에 합시다. 자, 볼게요. 무박물관학입니다. 자, 그래서 구박물관학은 뭘 중요하게 생각했어? 박물관의 운영, 행정, 관리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박물관이 사실은 박물관의 목적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을 쓴 사람은 당연히 신박물관학을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겠지, 맞죠? 자, 그러니까 이 글쓴이의 입장에서 보면 부박물관학자들이 박물관의 목적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며, 맞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박물관의 목적이 뭔데? 일단 그렇지, 일단 첫 번째 전시, 관람객이 있지,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전달 뭐 이런 것들이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는 관심을 안 주고 있었던 거죠, 맞죠? 자, 그래서 박물관의 목적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비판해서 나온 것이 신박물관학입니다. 자, 그래서 구박물관학은요, 전시품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고요. 특권 계층만 향유하는 곳이었어요. 향유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이었어요. 자, 그런데 신박물관학은 뭘 하자? 사회문화적 역할을 좀 가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신박물관학은요, 자, 사회가 변동되고요. 그러면 뭐가 생겨나? 새로운 가치가 생겨나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취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얘를 박물관이
박물관이 담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새로운 가치나 취향을. 자, 그러면서 관람객을 소비자라고 생각하는 관점을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한 거야. 세상이 변하니까. 자, 그러면서 박물관이 메타적 고급 문화를 향유하는 데 쓰이면 안 되고 대신에 대중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죠. 선거 시간 안 했겠네. 자, 봅시다. 자, 그래서 따라서 박물관은 사회의 은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얘는 사회가 반영되어 있단 말이겠죠. 자, 그래서 표준화되고 전형적인 관람객은 이제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 박물관 가치 체계는 전부 해체해버려야 돼요. 자, 그러면서 사회문화적 역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사회문화적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를 통해서 운영 주체와 관람객을 분석하고요. 거기 플러스 사회문화적 역할을 아까 제고해야 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맞죠? 끌어올려야 돼요. 더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를 비추는 아까 이제 거울이라고 얘기했죠. 말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역할 강조. 자, 그 다음 플러스 두 번째는 큐레이터 역할 변화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뭘 안 해야 되느냐? 특권계층을 위한 전시를 하면 안 돼. 그리고 많은 관람객을 유치해야 돼요. 그 다음 박물관 외부 사람들에게 외부 사람들이 사회 문화를 보여주는
저자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 왜? 박물관 외부 사람들이 뭘 변화시킬 거니까? 박물관의 모습을 변화시킬 거니까. 유행은 박물관이 만드는 게 아니잖아. 유행은 사람이 만들고, 이 사람이 만든 유행을 바탕으로 박물관의 형태는 변화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사회 문화를 보여주는 저자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다. 그렇죠? 시간이 자, 이거 12번 보세요. 말이 좀 어려워서 이건 좀 같이 봅시다. 자, 픽처레스크는 그림과 같은 그림이 될 만한 이라는 뜻으로 실제 자연 풍경보다 더 자연인 것처럼 보이는 풍경의 효과를 가리키는 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픽처레스크는 무슨 말이라고요? 자연 풍경보다 저 자연인 것처럼 보이는 풍경화를 픽처레스크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풍경화가 어원적으로 틀을 의미하며 풍경화 속에는 이미 자연을 구획짓는 인공성이 내재해 있습니다. 자, 풍경화 속에는 이미 뭐가 들어가 있어? 인공성이 내재해 있어요. 왜? 사람이 보고 사람이 그렸으니까. 그렇죠? 자, 풍경화 속의 자연은 인간의 시각에 의해서 재단된 것이라는 점이 강조되면서 픽처레스크는 재현된 자연이 실제 자연을 바라보는 틀과 준거로 작용하는 것을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끊어볼게요. 자, 풍경화 속의 자연은 인간의 시각에 의해서 재단된 것이야. 그게 강조되었어요. 그래서 픽처레스크는 재현된 자연이 실제 자연을 바라보는 틀과 준거로서 작용하는 것을 가리키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그거야. 누가 풍경을 보고 그렸어. 그러면 그거는 실제 풍경이 아니면 그 사람 눈에 보이는 풍경이야. 그 사람 눈에 보는 풍경이야. 그러면 우리가 그 풍경과 그림을 보면서 뭐라고 느끼는가? 아, 이 사람 눈에는 이렇게 보이나 보네 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야. 이거 이해돼요? 자, 그래서 픽처레스크는 이제 앞으로 그런 의미로서 쓰인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 실제 자연을 바라보는 틀과 준거라고 하는 게 그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서 사람들이 와, 이거 진짜 같다고 느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사람들이 이 자연이 진짜 같다고 느끼는 틀과 준거가 이 그림이랑 딱 맞는 거야. 그래서 진짜 같다고 느끼는 거야. 근데 난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야? 그 틀과 준거가 다른 사람인 거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자, 박물관에 대해 연구하는 몇몇 학자들은 박물관 안에 놓여있는 전시물이란 누군가에 의해서 선택된 것으로서 풍경화 속의 풍경과 똑같습니다. 자, 박물관에 있는 전시물은요, 누군가에 의해서 선택된 거야. 풍경화 속에 있는 풍경과 같이 픽처레스크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박물관에 예를 들어서 실제 유물이 있어. 자, 봐봐봐. 신라시대 유물이라고 치잖아. 그게 들어가 있어. 진짜 신라시대 유물 맞잖아. 근데 그게 박물관 안으로 딱 들어간 순간 뭐라고 우리는 느끼게 돼요? 와, 이거 진짜 신라시대 같다 라고 느끼는 거지. 얘가 진짜 신라시대 물건은 이제 더 이상 아닌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는 맞지. 근데 우리한테 이제 그 존재는 그렇게 아니게 느껴지는 거야. 이제 그게 아니라 아, 저거는 신라시대 물건이라면 저렇게 생겨야 돼 라고 하는 틀과 준거로서 작용하게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픽처레스크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얘가 신라시대에 기여하면 신라시대 기여로서 쓰임을 할 수 있어? 없지, 이제는. 맞죠? 자, 그래서 박물관은 여전히 회계본의적 의뢰가 집행되는 극장이다 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지금 현대로 보자면 극장처럼 이용하고 있어. 맞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요런 관점을 하나 제시를 해준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보기의 관점을 가지고 니은에 대해서 할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니은은 뭐라고 되어 있어? 박물관의 전시품은 스스로 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럼 이 사람의 의견이랑 똑같아, 달라? 똑같아, 다를까? 다르다. 그래서 다르죠. 이거 이해돼요? 달라야 됩니다. 이 사람은요, 그냥 얘가 박물관에 전시된 물건이 자기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도구로서 사용되는 거야. 틀과 준거로서 사용된다는 걸 말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 지금 니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야? 박물관의 전시품은 스스로 말해야 된다라는 건 아무런 간섭받지 않고 박물관의 전시품이 거기에 있으면 지 혼자서 이 메시지를 드러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자 볼게요. 보기의 관점에서 니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일까요? 시간이구나. 자 봅시다. 4번 선지 한번 볼게요. 자 박물관의 전시물은 특정한 가치를 담고 있을 수밖에 없어. 객관적이기 어렵다. 그럼 여기서 말한 특정한 가치는 뭘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누군가의 틀과 준거가 되겠지. 보기에 나오는. 보기의 관점에서는 야 이게 어떻게 객관적이야. 이제 여기 나오면은 신라 시대 같은 물건 또는 뭐 저기 뭐야 고려 시대 물건. 그래서 고려 시대의 물건으로서의 어떤 특징 틀, 준거 이런 역할을 하지. 어떻게 지가 아무것도 없이 나 이런 색깔이에요. 나 이런 거 그냥 이런 그 자체로서 자신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거 갖다 놓은 사람의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신라시대 기와를 왜 여길 갖다 놔서 다른 거 갖다 놓으면 되지? 사람들의 의도가 들어가 있어. 틀과 중고로 작용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에이 그게 어떻게 지 혼자서 의미를 가져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객관적일 수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다시 문제들을 한번 좀 풀어볼 수 있도록 하세요. 13번 보면 저희도 나오면 쉬울 겁니다. 하고 다음 시간에는 15번주의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안 한 거 있었는데 하여튼 안 한 거 하나 준비해요. 아 여러분들 시험이 언제예요? 2월 둘째 시합. 아 둘째 주네 그러면? 둘째 주? 뭐가 뭐? 오케이 둘째 주. 그건 대략 6주에 하지.